자, 안녕하세요. 저는 인사드리기 전에 저의 닉은 이다입니다. 저는 이다라고 불러줄 때가 굉장히 행복하고 좋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오늘 주제와 상관없는 말을 먼저 할게요. 이다라는 말은 무엇 무엇에 어울린다는 말이에요. 무엇 무엇 이다입니다. 그 뜻인데요. 서술격 조사라고 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은. 국어를 전공하신 분이. 그래서 나는 그것까지는 모르고 모든 사람에게 어울리는 그런 이다가 되고 싶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정한 이름입니다. 자, 오늘은요, 저는 양리센터에서 애터미의 비전을 알리고 있는 PPO 다이아몬드 마스터 김계임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주제로요, 플랫폼 비즈니스의 모든 건 이렇게 해서요, 책 제목을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이 앞전에는 피표 갖고 두 분이나 섰는데요. 아마 저 친구는 왜 저것만 다 모르는 것만 갖고 나와 이럴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해가 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우리가 그 비즈니스 스쿨에서 진행을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본사가 추천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그 책 하나를 지정을 해서요. 우리 아까 임수정 센터장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성공의 기준을 8코어에 맞추고 있습니다. 그냥 누가 하든 안 하든 우리는 8코어가 중점이라는 걸 또 한번 다지면서 우리가 공통의 주제가 또 될 수도 있었잖아요. 이러는데 우리는 이런 회사가 제안한 책들을 ABR 코스 올리듯이 이렇게 미션 제출하듯이 이렇게 8코어 체크한 부분, 책 읽기, VOD 부분을 이렇게 매일매일 찍어서 우리 리더 방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하는 이런 작은 경험치들이요, 공유하고자 하는 이런 시간마저도요, 어쩌면 훗날 여기에 계시는 우리 스폰서님들, 처럼 이렇게 국장이 되고 본부장이 되고 총장이 되고 이랬을 때 내가 총장이 됐을 때 정말 저의 이런 실력으로 쌓아지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이 시간을 메꿔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또한도 제가 책을 읽지 않았으면 제가 이 부분을 오늘 여기서 노출을 못 시켰을 거예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요. 보통 성공자들이 얘기하시죠. 우리 스폰서님도 이 말을 많이 해주셨어요. 많이 해주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시스템을 만들어라. 시스템을 사라.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근데 제가 애터미를 만나고 그런 말을 많이 들었지 그 애터미 하기 전에는 저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 인생을 나눈다면 애터미 하기 전과 하고 나서 후 그리고 2차적으로는요. 코로나가 오고 나서 전 오고 나서 후 이렇게 제가 나눌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 책을 보고요. 정말 가슴으로 받아들이면서 제 인생을 다시 재점검하는 시기가 됐었습니다. 이 또한도 책을 통해서 제가 왔던 부분이죠.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40년 차 미용업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만 5년이 넘어서요. 저는 애터미 시스템 안에서 이 분면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지금 띵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번 이 담 넘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담 넘다가 안 넘어지면 지칠 때가 있죠. 그거를 우리들은 이렇게 지루한 반복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절대 지루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있는 생활이 애터미를 하기 전에 저 생활이 더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셋입니다. 그리고 시집 식구들을 다 건사했고요. 그리고 다 시집 보내고 나고 장가 보내고 나니까요. 저 아이들이 커버려서요. 제가 셋째 아이 낳았을 때 제가 소원했던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말 이 머리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10시까지 그때 시절에는 했어요. 근데 너무 그게 넌더리 날 정도로 저는 싫었거든요. 그때 제가 소원이 뭐였냐면요. 정말 내가 새돈 안 내는 가게를 하나 가진다면 나는 여기서 돈 벌 수 있어. 우리 애들 다 키울 수 있어. 다 해낼 수 있어. 이런 꿈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셋째 아이를 임신 중에 제가 지금 현재 이 샵을 분양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아이들이 크고 내 아이가 셋이 크니까요. 대학교부터 쭈르륵 있으니까요. 정말 살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후에 애터미를 만나서 정말 다른 세계를 보게 된 거예요. 그 전에 책을 읽었던 부분들은 감성적인 책이나 나를 좀 더 키울 수 있는 책들을 읽었는데요. 거기까지였는데요. 지금은 경제적인 부분, 이런 부분요. 이런 책을 읽게 되니까요. 왜 내가 진즉 저런 걸 읽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그 훨씬 전부터 저는 띵뛰기를 했을 텐데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업자지만 정말 직업처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S 분면에서 B 분면으로 가기 위해서 그 일조차도 일상처럼 그야말로 습관처럼 그리고 이제는 게임처럼 즐기는 중인데요. 그냥 어떻게 그걸 해내느냐, 어떻게 한결같이 코드가 5년 동안 똑같냐, 어떻게 너의 코드는 C 코드, S 코드에서 이렇게 똑같이 꽂고 있냐 이렇게 할 때요. 저는 그냥 합니다. 한번 초장에 하기로 마음 먹은 거니까 그냥 하는 건데요. 그 사이에 제가 그냥 했으면 열정이 떨어졌겠죠. 근데 끊임없는 스폰서들 동료가 있었고요. 저는 여기에 책이 있었다고 봅니다. 저는 책은요. 어쩌면 내가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먹는 밥뿐만이 아니고요. 밥이 아니라요. 저희 머릿속을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리서치를 해주는 느낌? 그 리서치를 해주니까요. 내 머릿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반짝거리는 날이 있으면은 뭔가 내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내가 스스로가 나를 만나는 거예요. 나를 들어 올릴 수 있는 그 힘이 독서에서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워런 버핏이 이렇게 말하죠. 독서를 이기는 건 없다라고요. 이거 정말 틀림없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폰서님은 끊임없이 책을 읽으라고 하거든요. 가짜로 하지 말고 진짜로 하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또 여기 비분면으로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바이러스가 나오고 나서 우리가 어땠나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다시 원래대로 경제가 회복되겠지. 우리 다 배운 분들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어쩌신가요? 우리 사장님들은 주변에. 다 옮기시던가요? 자, 차는 떠나는데요. 우리 가족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정말 우리 조카들, 오빠, 올케들 다 그대로 있고요. 심지어 우리 조카는 제 라인에서 탈퇴까지 했어요. 안 하겠다고요. 저는 꿋꿋하게 할 겁니다. 올천댁이 첫째 목표입니다. 올천댁이 되면 얘네들 다 모가지 끌고 올 거거든요. 이러한 생각을 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정말 저는 해낼 수 있다라는 오기 같은 게 저는 깡으로 오거든요. 근데 한번 우리 어느 날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신솔동에서 우리 파트너들이 모여서 수업 중인데요. 우리 스폰서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코로나가 막 와갖고 막 번지고 무섭다고 할 때였어요. 그때 우리 스폰서님이 이렇게 말했는데 저 밖에 창밖에 길가에 걸어가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저 사람들은 코로나가 무서울까요? 경제가 무서울까요? 정말 끔찍한 말 아닌가요? 정말 누구나도 한 사람도 대답을 하는데요. 똑같이 거기에 있는 9명이 다 있죠. 경제가 무서워요. 우리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마음속 저변에서는 가슴이 쓰라릴 정도로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우리 3년이 됐어요. 3년. 3년이 됐는데도요. 기차는 떠나고 있는데도요. 우리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은 그대로 다 서 있는 거예요. 멈춤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이 일을 해내야 된다는 이 각오를 더 하게 되는 일입니다. 자, 공유를 하고 제가 진행을 해볼게요. 이 코로나가 촉매가 된 것 같아요. 원래 그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되게 반응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었는데 코로나라는 촉매가 우리 시스템에 들어오면서 그 방향을 엄청나게 빠르게 만든 것 같아요. 기울기도 튀겨버리고. 다 알고 있었지만 불편했고 인정하지 않고 싶어 했고 뭐 그런 게 많았는데 그걸 속도를 엄청 부스트업을 이렇게 시켜버렸더라고요. 포스트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대에서는 이런 현상이 되게 가속화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생각하시든 간에 진짜 최악이 온다는 거를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 독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여러분이 독서를 쉬운 책이 아니라 되게 전문성 있는 책을 많이 봐야 돼 이제. 좋은 책 읽어보면 답은 무조건 나옵니다. 내가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야 되는데 과연 몇 명이냐 없냐 이거예요. 그만큼 만약에 책을 읽고 글쓰기를 하게 되면 거기서 오는 경쟁력을 하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게 한 번 판단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보이지 않아요. 대부분 다 포기하는 거죠. 근데 그게 6개월, 1년, 2년 쌓이면
가공할 힘이 됩니다. 가공할 힘. 준비가 됐나요? 여기 계신 사장님들요? 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가공할 준비가 돼 있으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변의 지인들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공할 힘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 있는 거고요. 진짜로 그 가공할 힘은요, 8코어입니다. 8코어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진짜로 시간을 어느 정도 지내야지만이 우리가 그 8코어를 해냈을 때, 우리 내 파트너가 해낼 때 또 이렇게 그 가공할 힘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 스폰서님의 말씀이십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스폰서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힘차게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저렇게 8코어 첫 번째 플랫폼 비즈니스의 모든 것이라는 이 책을 선택해서 공동으로 팀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파트너들을 어렵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책은 반드시 읽기 전에 준비 운동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애터미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파트너들을 막 가입했다고 해서 너 나가서 일해봐 이렇게 하나요? 아니에요. 그 친구가 어느 정도 자립심이 될 때까지는 손을 잡고 트랙을 돌아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렇게 책을 읽을 때도 소소한 것들에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책을 읽을 때는 준비 과정이 있습니다. 저는 파악이라는 것을 합니다. 우리가 이 책을 선택해서 샀을 때 이미 구매를 각자 아자몰에서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준비하고요. 저는 아자몰에 이 책을 어떻게 소개를 했는지를 다 살펴보고 돌아봤습니다. 돌아봤을 때 이러한 글귀들, 이 책을 나타내는 글귀들을 전부 읽어보고요. 그래서 제품 판매보다 플랫폼 구축에 집중하라. 100년 전부터 존재했던 네트워크 효과, 그리고 전통 기업도 플랫폼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을까? 향후 10년 플랫폼 시장을 지배할 4대 기술들, 이 책에 다 있다라는 걸 전부 읽고요. 거기에서 소개해준 줄거리 글도 다 전부 읽고요. 책이 올 때까지 저는 기다립니다. 책을 받는 날 굉장히 설레요. 저는요, 이 책이 비단 아니어도 모든 책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는 책을 받아 들었을 때요, 이렇게 책갈피를 펴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블루색이 이렇게 있죠? 다른 컬러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을 때요, 자, 우리 사장님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읽으신 분들은 이거 아실 거예요. 근데 안 읽으신 분이 혹시 나중에 읽으신다면 저와 똑같은 방법을 해보세요. 재밌어요. 우리 애터미 DNA를 보면은요. 자, hot and way라고 적어져 있어요. 글귀들이 나왔을 때요. 그리고 그 다음에요. how to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그러면요. 처음에는요. 우리 회사를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갈 것이 있고 how to 회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 그 답이 거기 적어져 있어요. 그러면요, 그거를 알고 책을 읽으면 굉장히 쉽거든요. 이 책도 마찬가지예요. 이 DNA처럼요, 1장, 2장, 3장. 저는 뒤에 막 바로 받으면요, 뒷장까지 누가 이 책을 추천했는지, 그리고 프롤로그, 에필로그를 먼저 읽고요. 그리고 프롤로그는요, 이 책을 열어주고요. 에필로그는 이 책을 마무리를 해줘요. 그리고 이 사이사이에 있는 컬러는요, 솔루션이라는 거예요. 우리 DNA하고 비교를 하면 하우투하고 똑같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책이 정말 어렵다. 정말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떻게 있고, 우리 차 하는 거 있죠. 그런 거 모든 게 이렇게 영어들이 나오면은요, 에어비앤비 이렇게 나오면은요, 우리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 솔루션을 먼저 읽고 앞장을 도전을 하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아, 이래서 이런 결론이 나고 앞으로 다음 장은 이렇게 또 솔루션을 길잡이를 해주는구나. 그럼 이 책을 읽게 됩니다. 다음에 사장님들 이 책을 읽게 되시면요, 이런 방법 써보시고요. 제가 딱 하나 꿀팁을 드리면은요, 항상 저는 이 책이 아니라도 어떤 책을 읽더라도요, 저는 꼭 거기에서 단어 하나씩은 애우자주의예요. 정말 우리가 앞으로 다른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 알아먹을 수는 있어야 되잖아요. 말은 할 수는 없어도. 우리가 바잉 파워 하면은 우리가 알아듣죠. 우리가 바잉 파워로 인해서 다른 생산 회사와 어떻게 가격을 체결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그거 알아먹잖아요. 이런 것처럼 저는 이 책에서 이 5단어를 알게 됩니다. 멀티 호밍이라는 이 말은요, 인터넷 사이트나 네트워크 등에서 다중 IP 주소로 2 이상의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기술,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소셜 커머스나 SNS 오픈마켓을 동시에 막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저는 재밌게도 이런 말을 이 단어를 들을 때 어떤 상상을 했냐면요. 우리 있잖아요. 귀찮고 어렵고 힘든 것 다 애터미 회사가 해줘요. 우리는 애터미와 아자모를 연결한 거예요. 이 플랫폼에서요. 우리는요. 엄청난 우리는 혜택을 받는 우리는 회원이자 소비자인 거예요. 그리고 정말 사랑받는 소비자라는 거. 그래서 요 말은 그래서 이 우리 멀티 호밍에 의해서 우리가 애터미와 아자모를 연결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그 APPM까지 우리는 이런 것까지 갖게 됐구나 이런 상상을 하게 됐고요. 무어의 법칙이라는 거는요. 저는 간단하게 생각했어요. 우리 핸드폰을 생각했어요. 정말 핸드폰 이 뜻은요. 18개월이나 24개월마다 컴퓨터 처리 용량이 2배가 된다. 이 말인데요. 우리 핸드폰이 절대 이 무어의 법칙에서 알고 넘어가려면은 핸드폰을 우리가 구매를 하죠. 우리가 소유를 하죠. 그러면은 거의 2년 이쪽 저쪽에 핸드폰을 교환을 해야 돼요. 뭐가 안 맞아도 안 맞고 고장이 나도 뭐가 고장이 나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것들이 나와요. 그게 무어의 법칙에 의해서 기업들 간에 말을 하는 말들입니다. 그리고 원디메드라는 말은요. 소비자를 개별적 요구나 주문에 맞추어서 바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개념 이렇게 나오는데요. 원디메드라는 말. 우리가 지금은 저는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 계보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사업자로 막 들이미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 성향에 맞게 우리에서 온디메드한 이 느낌 사업이요. 이렇게 연결하니까 이 단어를 안 잊어버리겠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해서 이 온디메드라는 단어를 또 알게 되고요. 그리고 매치메이커라는 말요. 우리 거대한 공룡 기업들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다른 회사를 다른 새로 개발한 소프트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요. 흡수를 해서 공룡 기업들을 키웠어요. 덩치를 키우고 공룡 기업들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플랫폼이나 기업을 읽지 않았으면 절대 알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을 저는 여기에서 매치메이커를 통해서 저는 알게 됐고요. 나도 이런 말들은요.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풀어서 생각하면요. 권투 선수와 권투 선수가 경기를 하려고 하면 중간에서 하는 사람이 있죠. 그거를 매치메이커라고 한대요. 그 작은 부분에도 통용이 되죠. 기업에서도 쓰고요.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말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애터미와 아자모를 매치해서 이렇게 사업하듯이요. 이렇게 쓰는 말이고요. 이 코어랑이라는 말은요.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 혹은 최소한 해결을 위해서 핵심적 요소로 제품을 제시. 자, 우리가 예를 또 들어보면요. 우리가 복숭아를 갖고 통조림을 만들어요. 회사에서. 우리가 히트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내가 씨앗을 넣은 통조림하고요. 씨앗이 없는 통조림이 있어요. 어떤 통조림이 더 히트를 치겠어요. 그래서 정말 통조림의 씨앗을 싹 코어를 갖다 드러낼 수 있는 이 기술 공정. 이런 것처럼 기업에서는 그 핵심을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 계보도로 볼까요? 우리 뭐라 할까요? 우리 계보도에서 생장점 있죠. 저는 모든 게 애터미를 비교해서 하다 보니까요. 이런 단어들도 끝까지 또 어떤 단어가 또 우리 애터미하고 연결이 되지? 이러다 보니까 책을 끝까지 읽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와 같은 방법을 쓰신다면요. 조금 힘들고 어려운 책이 있더라도요. 내용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 단어들도 알게 되고 내가 책을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게 된답니다. 저는 이 책에서 공포의 5인방이라는 걸 더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자, 애플은 스티브 잡스고 아마존은 제프 베조스입니다. 탑센터 어느 강사가 이렇게 강의를 하더라고요. 아마존 하면 제프 베조스는 알아야 된다. 그 정도는. 그래서 저는 제프 베조스 100번을 썼어요. 제 스타일대로 머리가 나빠서 안 이어지니까요. 그런데요. 자연스럽게 그거를 중점으로 두고 제가 이렇게 알려고 하다 보니까요. 자연스럽게 알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스티브 잡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애플 얘기를 하는구나. 그리고 빌 게이츠 얘기를 하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를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됐고요. 저는 여기에서 사실은 몰랐던 거 하나 있습니다. 구글이 창업자 CEO를 몰랐습니다. 레리 페이지라는 거. 첫 창업자라는 거를 이제 이 책에서 알게 됐고요. 하나를 추가하게 됐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재밌는 또 상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인가요? 한국 기업인가요? 아무리 공룡 기업이라 해도요. 우리 관심 없으면 모르는 말들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애터미를 한 이상 상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이 공포의 5인방처럼요. 저 사람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우리 기업도 아닌데 저희가 정확하게 알려고 애쓰잖아요. 그런데 머지않아 5년, 10년? 저 사람들이, 저 나라의 사람들이 코리아, 애터미 아자, 박한길 하면 애터미 아자라는 말을 서로가 알려고 애쓸 거라는 상상을 하게 되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배시시 웃었습니다. 정말 재밌어서요. 아, 그날이 언제쯤이나 올까?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 이 박한길 회장님이 보통의 분이 아니잖아요.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죠? 그래서 또 그런 부분을 상상하면서 재밌게 읽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플랫폼 비즈니스의 모든 것이라고 했죠. 자, 여기서 세 가지를 하나는 제가 알게 됐습니다. 상거래 플랫폼 기업과 그리고 혁신 플랫폼 기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공용으로 오는 거예요. 혼합형 플랫폼 기업이라는 거예요. 우리 애터미몰과 아자몰이 있는데 왔다 갔다 할 때 우리가 도표를 이렇게 해서 가운데서 왔다 갔다 했을 때 그리죠. 여기에 우리들은 이거 하나 또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곧 빛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상거래 플랫폼 기업에는 네이버가 대한민국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혁신 플랫폼으로는요. 대한민국의 카카오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애터미는 어디야? 그러면 공룡 기업들이 있는 공포의 5인방에 당연히 가 있으리라고 상상을 하죠. 근데 박한길 회장님 여기가 아닙니다. 포스트 그 위에 너머의 거, 포스트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읽지 않았더라면 그 위에 너머 거는 상상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박한길 회장님은요, 그 위에 퍼스널 플랫폼을 꿈꾸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퍼스널 플랫폼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의 꿈은 본인이 주인이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전 회원이 퍼스널 플랫폼의 주인이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성공자를 배출해내는 분이라고 얘기했죠.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좋은 제품 팔고 그거는 기본 베이스에 깔리는 거고요. 이분이 상상하는 거는요. 성공자를 많이 배출해내는 일이에요. 근데 그 성공자가 그냥 성공자가 아니고 돈을 많이 번 성공자가 아니고요. 그 회원 하나가요. 글로벌 허브가 되는 걸 원하신다는 것을 이 책을 알고요. 정말 간결하게 정리를 잘 하신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꿈으로 보여주죠. 아니 꿈이 아니고 현실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 어제 11호 이 연자님을 보고 우리는 또 알게 되죠. 벌써 우리는 11호가 승급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동철 임페리얼님 강의 중에 어느 부분에서요. 그 다음번에는 임승탱 임페리얼님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확실하지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우리 임페리얼 한 분 한 분이 정말 그야말로 허브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 안에 이 한 사람이 임페리얼이 탄생되는 데는요. 1458명이 리더가 움직이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 하나로 인해서 모든 회사가 굴러가는 게 아니라요. 여기에 박한길 회장님 CEO가 계시고요. 이게 모든 임페리얼님 하나하나가 기업이 돼서요. 저 허브 시스템이 돼서요. 글로벌로 뛰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글로벌이 한 군데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야말로 허브 시스템이 맞습니다. 저 또한 이거를 보면서요. 우리 이 임페리얼님을 보면서 저희는 비전이 되는 겁니다. 저희 꿈꾸는 비전요. 제가 1000호가 될지 2000호가 될지 3000호가 될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일단 저는 1000호로 적고 봤습니다. 옛날에 우리 스폰서님이 그 이상의 그 밑으로는 못 내려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000호라고 적었는데요. 앞으로 우리 여기 사장님 계시는 분들은요. 곧 이 자체가 비전이니까요.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할 거는요. 팔코아요. 나를 만드는 일이요. 자, 우리 박한길 회장님은 애터미가 역량을 갖춘 플랫폼 비즈니스 회사예요. 그런데 우리 CEO님이요. 그야말로 박한길 CEO가 역량을 갖춘 CEO이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참 어렵고 참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도 참 많은데 저는요. 동영상도 유튜브도 전부 찾아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어렵게 설명을 해요. 간단해요. 그 사람들한테 우리 회장님 강의 들려주고 싶었어요. 정말. 왜 다 자기가 안 것들 다 설명하려고 하냐고요. 우리 이성현 박사님 강의 중에도 그런 거 있죠. 근데 우리 정말 박한길 회장님은요. 정말 250권의 책을 보셨다 하더니 자기가 정말 있죠. 여기
간결하게 정말 우리 회원들이 정말 초등학생도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풀이를 해놓은 게 이 플랫폼 비즈니스 교육입니다. 한번 여기를 공유를 할게요. 자를래 자를 수 없어서 7문짜리인데요. 같이 함께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회사의 목표 중에 하나가 유통의 허브죠. 그렇죠? 플랫폼 비즈니스 시대라고 하는데 이 플랫폼들이 지금 알리바바 플랫폼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마존 플랫폼이죠. 우리 네이버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플랫폼 비즈니스는 이제 2000년이 시작되기 전에 1990년도부터 준비가 돼가지고 지금 이제 완전히 무르익었죠. 숙성이 됐죠. 그런데 이 플랫폼 비즈니스의 다음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애터미도 일종의 플랫폼 비즈니스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애터미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그러니까 기차역이 지방하고 우리 도시하고를 연결시키고 타고 내리는 사람들이 다 기차역 플랫폼을 통과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따온 말이에요. 여러분도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는데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면은 일단은 IT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구성하는데 엄청난 자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저는 iamkorea.com이라고 하는 이런 플랫폼을 1999년도에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이게 견디질 못하고 이게 이제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간 곳이 어디냐면 이제 양재동에 월세방 가가지고 한 3년을 살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이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견딜 수 있는 자본력까지도 갖추고 있어야만 된다 하는 거예요. 전문 지식만 가지고도 안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예를 들면 대부분이 전문 지식도 없고 이걸 견딜 만한 자본력도 없다고 하면은 플랫폼은 다른 사람들이 돈 버는 거지 그 사람들이나 돈 버는 거지 여러분들은 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차역을 하고 있는 사람은 돈을 버는데 거기에 승객하고 있으면 돈을 벌어요? 돈을 써요? 돈을 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모든 승객들이 다 플랫폼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개념이 허브 개념이에요. 자, 허브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이 허브가 있으면은 이걸 터미널이라고 그래요. 터미널, 단말기. 여러분 핸드폰이 단말기예요? 터미널이에요? 그게? 자, 이런 터미널과 터미널을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허브예요. 허브는 시스템만 딱 구축을 해 놓으면은 터미널과 터미널이 움직이면서 돈은 어디에 쌓이냐면은 이 허브에 돈이 쌓이는 거예요. 자, 애터미는 허브예요. 그렇죠? 뭐를 연결시키냐면은 자, 여기에 있는 생산자들 있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다가 뭐 또 연결을 시키냐면은 우리 소비자를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소비자 회원들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애터미라는 허브가 터미널과 터미널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허브 맞죠? 예. 그럼 여러분은 돈이 안 쌓이게 됐죠. 그렇죠? 소비자로만 나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허브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시 터미널을 또 만들어요. 소비자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소비자이면서 소비자를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회사를 한다고 하면은 예를 들면은 구매도 해야 되고 회계 처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그것을 어디다가 외주를 아웃소싱을 주냐면은 애텀이라는 회사에다가 아웃소싱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애텀이라는 데서는 이거를 토탈에서 턴키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거를 다 맡아서 여러분의
터미널 하청업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게 여러분이 허브가 되고, 그럼 이 사람은 이제 터미널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도 다시 또 터미널을 만들고 터미널을 만들고 터미널을 만들고 터미널을 만들면은 이 사람도 허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 조직이 이렇게 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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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지면은 여러분들이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터미널과 허브가 믹싱되어 있는, 그러면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초연결사회, 하이퍼 커넥티드 소사이어티가 바로 미래사회다 하는 거예요. 이 초연결사회의 전형적인 모델이 뭐냐면 바로 애터미 비즈니스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허브 비즈니스를, 플랫폼 비즈니스를 넘어서는 허브 비즈니스. 플랫폼 비즈니스는 플랫폼은 하나밖에 없어. 그리고 다 터미널들로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을 어디로 모이냐면 이 허브로만 모이게 돼 있어. 플랫폼으로만 모이게 돼 있어. 그런데 우리가 허브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애텀이라는 허브의 터미널도 되지만은 여러분들이 또 터미널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터미가 여러분들의 터미널 역할을 한다. 아웃소싱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등한 관계로 다 같이 동반 성장을 할 수가 있다. 이게 하이퍼 커넥티드 소사이어티, 초연결 사회의 완성된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여기에 우연히 오셨더라도 미래 사회, 자, 꿈꾸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게 안 보일 수 있어요. 내 파트너들이 하나도 안 보여. 보인다고 하는 게 영자, 순자, 철수, 영이 생각이 나는데 이놈들은 다 안 할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3차원을 사는 사람들이, 현실적인 것밖에 못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누군가 이런 하이퍼 커넥티드 소사이어티의 비전을 가진 사람이 있을 거다, 꿈꾸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 사람이 국내 사람뿐만 아니고 전 세계, 중국이라든가 각국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다. 나는 그들을 연결시키는, 커넥팅하는 연결자가 되겠다. 그러면서 그게 막 보이는 사람들, 꿈을 꾸는 사람들, 그래서 나는 임페리얼 마스터가 될 수 있다고 믿어버리는 사람들은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자, 어떠신가요? 이 강의는요, 우리 회장님이 리더스 클럽에서 집중적으로 한 강의입니다. 지금 이 말씀하신 게 우리 제가 읽었던 플랫폼 비즈니스의 모든 것이라는 걸 총정리해 놓으신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게 간결하게 교수처럼 누구라도 알아들을 수 있게요.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현실로 지금 보면은요, 이 관계입니다. 요거를 지금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회장님은 더욱더 자신감이 붙어 있겠죠. 그럼 머지않아 그들이 글로벌에서 애터미 하면 박한길 하면 애터미 아자 이렇게 다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상상하면서 읽으니까요. 저는 무지 행복했던 시간이 되었고요. 저는 이 책 한 권을 보고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또 많은 것을 얻었고 또 여기서 책거리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새롭게 말하면 책 시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읽으면서도요. 책 읽고 우리 회장님하고 동영상에 연결시켜서 이렇게 생각했을 때요. 정말 우리 그 사원 있죠. 목적과 사람이 비즈니스의 중심에 놓이는 애터미의 철학. 이것이 기본 베이스에 깔려져 있더라고요. 정말 우리 애터미 회사는 멋지구나. 근데 이 안에서 우리가 진심으로 애터미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나요? 우리는 여기서 그야말로 애터미인이 된다는 거는요. 팔구하면서 그리고 꼭 이 책이 아니더라도 다른 책을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책은 반드시 스승이 될 것이고요. 그 스승이 나의 지적 자산, 그리고 나의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비즈니스맨 그리고 비즈니스 우먼으로 여기에 계신 사장님들이 모두가 더 성공하는 길로 빠르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팀장님. 제가 들어보니까